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시장 코스피 특히 4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나마 중국에서 들려온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조치가 우리 시장을 조금이나마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게 도와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 배트맨 일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들이 와일드카드로 공개가 되고 또 어떤 선수들이 후보군에서 주전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가능하고요. 오늘 C조, B조, A조에 위치한 선수들 어떤 면면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도 풀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서울경제TV 놀러 오셔서 방송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화수의 가장 종목을 잘 보고 계신 종잘기획의 이용준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월화수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이용준 감독님을 이 시간, 이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주 마지막의 기회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용준 감독님과 남은 장중 대응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이 QR코드 위에 휴대폰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을 통해서 손쉽게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활용하셔서 성공적으로 명장의 전략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과 장중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요.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가 있지 않았더라면 낙폭이 더 크지 않았을까 우려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을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사실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하루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항상 순응하고요. 겸손하게 시장 보지만 오늘 코스피는 0.43, 코스닥은 0.18 아주 소폭의 하락이 었고 어제 코스닥 2% 가까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소폭의 하락이니 이 정도는 매매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같은 경우는 1%, 나스닥도 1.9% 정도 하락을 했지만 커플링이 심하지 않았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80달러가 깨져 있는 상태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소폭 올라서 1,322원에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감 시황은 이제 시황 헤드라인 자체는 코스피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해서 2,382 마감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2,150 깨지지 않는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수는 어떻게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컬러레이 공구 음원입니다. 먼저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관련주인데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회사와 뭐 연간 매출의 얼마에 대한 뭐 계약도 있고 뭐 매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중에 리오픈이 가고 중국이 오픈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종목이 컬러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레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공구먼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실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고 그냥 여성복, 빅사이즈 여성복을 만든 회사이고 과거에는 무중에 대한 이슈, 무슨 권리락 이후에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10배 정도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수급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료 없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위니아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면 어제 위니아가 애플페이 관련주로 애플 관련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니아 에이드가. 근데 오늘 상한가를 거의 찍었어요. 근데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손절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초보자들 또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오래 하신 분들도 상한가 따라잡기가 굉장히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일봉인데 이게 지금 음봉 도지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사실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분봉을 보시면 놀라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3시 19번이거든요. 1분 사이 하락폭이 보십시오. 하락폭이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었으면 1분 사이 1,170만 원이 날아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1분에 19분에 보통 상한가를 굳히면 세팅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상한가 따라잡기로 하던 단기 매매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상한가 간 위니아까지 좀 설명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법원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처분 기각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 본격적으로 선수 명단 만나보기 전에 이용준 감독님께 잠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 역시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그 전에 이용준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공개를 해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성적들도 체크를 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을 주목을 해주시죠. 11월 28일 공개해 주셨던 미스터블루가 또 한 번 새로운 상승폭을 경신을 해줬습니다. 24.47% 새롭게 만들어줬고요. 자, 그리고 11월 29일 공개해 주셨던 NBT는 25.24% 새롭게 역시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30일 공개가 됐던 홈세타홀딩스 4.11%, 12월 5일에 삼천당 제약은 1.58%, 그리고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죠. 파라다이스 1거래일 만에 2.53%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용준 감독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상승률 탑5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0월 25일 공개해 주셨던 금양이 여전히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07.5% 정말 경이로운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9일 제주은행 공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올랐습니다. 46.15% 새로운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 11월 21일 공개해 주셨던 레몽레이는 43.2%, 10월 26일에 탑머티리얼 45.2%, 11월 7일에 YTN은 36.3%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성적까지 체크를 하고 왔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역시나 단연 돋보이는 것은 역시 미스터블루인 것 같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굉장히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사실 예상했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역시 이용준 감독님의 종목은 계속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을 안고 입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사실은 어제 미스터블루 하락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재료와 공시가 다 갖춰진 종목인데 하락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마이너스 16%였고 노란톡방의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이미 11월 28일 날 나갔는데 이게 단일 거래 30분 거래일 때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7%의 갭 상승한 이후에 하락 VI까지 갔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믿음이 이렇게 깨져버린 경우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할 때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미스터 블루 여러분께 손절이라든지 뭐 이런 비중 축소에 대한 사인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료와 공시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신문을 보고 출근하는데 신문에도 네이버 웹툰에 대한 내용, 그 웹툰에 기반한 일본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웹툰 좀 한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출근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참 힘든 게 어제 이 동그라미 친 게인데 이 음봉 자체가 마이너스 위아래에서 16%, 15% 음봉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음봉을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윗꼬리를 포함하면 고가 대비해서 20%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빠진 폭은 다 마감하고 올라서 끝났다. 또 올라서 매도했다. 물론 종가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면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저희는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익절을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블루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다시 한번 생각된다면 일대의 무중이 있고 네이버 웹툰에 대한 있고 재벌집 막내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하락은 사실은 저한테는 큰 약간의 멘탈이 흔들 만큼 충격을 주었긴 했지만 역시 갈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스터 블루 노란톡방에서 보시고 또 방송에서 와이드 종목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차트 조금만 보면 익절할 타이밍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자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블루가 너무 감사하게도 오후 1시 40분부터 급등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파동상 보면 1파동, 2파동, 3파동 나왔는데 물론 상한가도 갈 수 있을 자리가 분명했는데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2,500개 중에 하루에 한두 종목만 상한가를 가는데 확률로 하면 0.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아무리 노란톡방에서 외쳐봤자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익절 같은 경우 이런 장대 음봉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익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욕심내다가는 수익 본고를 상당 부분 만에 뱉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도 사인도 잘 드려가지고요. 다 수익 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 오늘 다 행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은 공개 방송도 했잖아요. 제가 얼굴 오픈하고 9시부터 11시까지 공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주였던 대신정보통신 연우를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1시간 만에 각각 4% 또는 5%의 수익을 내서 깔끔하게 마감을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문가하면서 제가 가장 잘하는 섹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일 주도주 또 시나리오 일정 매매인데 누구보다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료와 호재 공시의 힘은 계속 믿으시면 될 것 같고 미스터 블루는 이제 눌렀기 때문에 나중에 흐름이 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볼 거다. 익절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수 상황을 보면 FOMC까지 이제 다음 주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소폭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매일 주도주를 통해서 익절 매매를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월, 화, 수 와일드 카드 종목도 방송 후반에 확인하시고요. 노란톡방에도 오셔가지고 수익 나기 전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흐름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께서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이슈를 함께 타고 공개를 해주셨던 미스터 블루 오늘 또 한 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무중 공시라는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 그 답답함 길지 않았죠. 자, 단 하루 만에 또 한 번 상승부를 켜주면서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웃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는 과연 어떤 선수를 공개해 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위믹스는 내일 오후 3시에 이들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되게 됐는데요. 자, 지금 일단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항고를 하거나 또는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메이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위메이드 그룹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용준 감독님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위메이드에 대한 내용을 다뤄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사실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기각될 확률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5대 주요 거래소에서는 이미 위메이드에 대한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를 논의했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장 폐지 전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아마 내일도 하락은 면치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위믹스를 상장하기 전 가격인 2만 원대 또는 2만 원 후반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요. 위믹스를 빼고 우선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게 위메이드가 위믹스로 인해서 상승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위믹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회사 자체는 우선 운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메이드는 사실은 저번에 기사를 봤더니 장형국 대표인가요? 그분 말을 봤더니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다시 위믹스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의 큰 소나기는 피할 수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이슈가 다시 올라온다면 현실화된다면 그때 한번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인데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애니팡이 이름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사실은 지금 악재를 피할 수는 없지만 좀 흐름을 보다가 해외 상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잠잠해질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우선 상장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래도 망할 회사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우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드리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해외 거래 상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위메이드 관련주들, 그룹주들 갖고 계신 분들 이 소식에 굉장히 놀라고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용준 감독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가처분 신청 자체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위메이드의 전부는 아닌 것이고 위메이드가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업군들에 대한 것도 견고하게 지금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악재는 물론 피할 수 없더라도 다시 한번 물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그 부분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풀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화면 보시면서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라면 더 밝고 더 환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역시 후보군 명단 만나보면서 본격적으로 주전 명단 꾸려나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주전 기용해 주실 건가요? 저 지수는 어차피 하락 또는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재료하고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 주도주를 한번 찾아서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재료와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 주도주를 한번 주전으로 기용을 해보겠다라는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C조 후보군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C조 선수들입니다. 크리스 FNC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선수, 롯데쇼핑 선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크리스 FNC 선수입니다. 13.12%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26,3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골프웨어 전문 브랜드인데 보유하고 있는 라인들 핑도 있고요. 세인트 앤드류스 이런 익숙한 라인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펜 엔터테인먼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49% 괜찮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4,31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드라마 제작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도 익숙한 겨울연가, 동백꽃 필 무렵 이런 드라마들 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롯데쇼핑 선수 보시죠. 자, 이 선수 5.48% 역시 좋은 컨디션 95,500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롯데쇼핑 주요 포지션은 백화점, 할인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조 선수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차세대 주도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롯데쇼핑 선수를 추천을 시키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선수, 이 선수를 명단에 올리는 이유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사실은 유통주 되게 오랜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좀 호재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쇼핑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 자체는 백화점 경영을 목표로 생겼기 때문에 원래 롯데 백화점도 있고요. 롯데쇼핑도 있고 롯데 홈쇼핑도 있고 할인점, 그다음에 슈퍼, 홈쇼핑, 영화상영업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이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12월 달, 즉 이번 달 중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만약에 휴무가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런다면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롯데쇼핑과 쇼핑이 영화 상영업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바타 2가 12월 18일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사실은 지금 있어서 관련주들이 한 번씩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쇼핑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면 더블 수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와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주도주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한 거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큰 종목인데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 5%짜리가 나왔어요. 21선 돌파했고 61선 돌파했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거의 바닥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되고 첫 번째로는 외국인 기관도 양매수를 했더라고요. 연기금 포함해서 양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급도 양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들이 최근 큰 하락을 딛고 이런 종목들이 12월 달에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롯데쇼핑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선수 출전하면 묵직하게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롯데쇼핑 확실한 한 골이 기대되는 선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규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월 2회 일요일 휴업해야 되고요. 또 새벽 시간 영업 금지 제한 조치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 만큼 롯데쇼핑 한 골이 묵직한 한 골이 기대가 되는 만큼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 FNC 선수와 펜 엔터테인먼트 선수는 왜 벤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크리스 FNC 선수는 어떤가요?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 텐데 지금 취미 활동으로 혹시 골프를 지금 하십니까? 아니요. 혹시 다른 취미 활동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골프는 배워놓고 네. 쓰지는 않고요. 그렇죠. 요즘에 좀 주변에서도 골프보다는 좀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는 추세들이 많이 그 보이더라고요. 다른 운동이 혹시 테니스라던가 그런. 그렇죠. 제가 여쭤본 게 사실 MZ세대들이 지금 골프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골프 관련주가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죠.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골프존 유진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요. 그리고 골프 의류를 만드는 회사도 많이 올랐는데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골프 의류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게이츠라는 브랜드에서는 트와이스가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의류를 만들고 굉장히 좋은 실적도 내고 재무도 견고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관련해서는 골프에 대한 흥미가 많이 줄어들고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 관련 의류줄 또 골프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차트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2021년에 골프 붐이 불면서 바닥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그대로 전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와서 다시 한번 골프 의류 관련주가 수급이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오늘은 오른 이유가 중국 리오프닝 수혜로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뭐 골프 의류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스포츠 의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이 회사 생각하면 골프 의류니까 이 121선이거든요. 121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적인 상승은 끝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크리스 FNC 선수 단기적인 상승은 오늘로서 좀 끝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중국 리오프닝 수혜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과연 골프의 이 열풍, 인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더 지속이 돼줄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단기 고점으로서 보신 것이고 크리스 FNC 선수는 오늘 주전으로서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펜 엔터테인먼트 선수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겨울 연가 하면 또 이용준 감독님이시잖아요. 제가 배용준 팬인데 네. 영상 편지 하나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배용준님 좋은 작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기다리고 있는 팬이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이용준 인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네. 근데 이 펜 엔터테인먼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작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겨울 연가도 굉장했지만 그 다음에 동백꽃 필름 엄청났죠. 네. 그만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배용준 배우가 했던 겨울연가도 이 회사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뭐 저력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저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펜 엔터가 상승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OTT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OTT 관련주, 저작권 관련주, 결제 관련주,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펜 엔터테인먼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어제 기사입니다. 박터지는 OTT 경쟁 컨텐츠주 귀한 몸 되다. 그러니까 OTT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채널 같은 거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은 컨텐츠만 좋다고 한다면 납품할 수 있는 OTT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면 더 상승할 수 있다 먼저 생각이 되는데 핵심은 그런데 지금 키스트도 33%가 올랐고 에이스토리는 우영우를 만들었던 회사죠. 에이스토리도 20%가 올랐는데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실적이고 게다가 한알령이 해제되기 때문에 OTT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좀 주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좋은 기사에도 불구하고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개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더 갈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레몽레인을 시작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 미스터 블루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차트 쪽 22선에 딱 걸려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지난주부터 OTT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익절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 노란통이 익절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빼고 많은 사람들이 OTT 관련주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차트를 보고 있을 때 그 차트는 사실은 오르진 않습니다. 이미 먼저 매수했던 세력이나 먼저 매수했던 사람들은 익절하고 나간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전시키지 않겠는데 그래도 OTT에 대한 흐름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21선이 여기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르기는 올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미스터 블루가 급등하고 오늘 종가가 고가를 찍지 못하고 윗골을 달렸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OTT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이들이 보고 있는 종목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펜 엔터테인먼트는 오늘은 출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 선수도 오늘 주전으로서 기용은 실패를 했습니다. 겨울 연가,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굵직한 히트작들 제작을 했던 펜 엔터테인먼트인데 일단 최근 소식은 동백꽃 필 무렵에 임상춘 작가의 차기작을 또 역시 펜 엔터테인먼트에서 내년 2분기에 제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OTT 관련주들 많이 상승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랬던 만큼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켜는 보되 현재 구간에서는 진입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시조에서는 롯데쇼핑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으로서 활약을 할 기회를 얻게 됐고요. 자, 계속해서 B조 선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조 선수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태영건설 선수, 삼성생명 선수, 바른손 선수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영건설 선수입니다. 0.32% 컨디션 이렇게 보여줬고요. 4,745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종합건설업인데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라인은 대시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생명 선수입니다. 삼성생명 선수는 4.13% 상승해서 76,6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생명보험입니다. 계속해서 바른손 선수 보시죠. 바른손 선수는 7.54% 오늘 비조에서 컨디션 가장 좋았고요. 2,99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화장품도 유통하고 있고요. 영화 제작과 투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B조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네. 오늘 B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들어오던가요? 확실한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고 이 선수 들어가면 대박도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른손 선수를 추천을 시키겠습니다. 네, 바른손 선수 확실한 일정이 있다는 것은 또 이용준 감독님의 장기가 나온다는 것. 그렇죠. 시나리오 일정 매매. 네. 네. 그 일정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타2가 개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개봉일을 확인해 보니까 12월 14일입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로 개봉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아바타2의 열풍은 한번 불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손 자체가 왜 아바타 관련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바른손은 원래 영화 뷰티 외식 사업 그리고 영화 투자 제작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2019년이죠. 기생충에 대한 영화에 대해 투자를 해가지고요. 주가가 크게 부양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대박이 나가지고 바른손이 크게 올랐던 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14일이면 오늘이 7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 개봉을 해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개봉한 이후의 흐름을 볼 게 아니라 개봉하기 전의 흐름을 보시고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해가지고요. 수익 크게 보시면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서울경제의 8시 배트맨 일부를 보는 데 시간이 여러분께 돈이 되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저만 알고 저희가 혹시라도 전업하는 사람이라면 저만 매매하면 되는데 제가 좋은 정보를 8시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뉴도 있고요. 컨텐트리 중앙, 버키 스튜디오, 덱스터, IHQ, 쇼박스, 롯데쇼핑 제가 말씀드렸던 CJ CGV, 영화관 관련주부터 영화 투자 관련주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바른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아바타2가 전 열풍이라고 생각되냐면 앵커님이 아바타2를 개봉하면 볼까요? 안 볼까요? 저는 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아바타1도 보셨죠? 원도 봤고요. 네. 그래서 또 2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은 영화를 잘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2를 볼 거거든요. 1이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산도 보셨나요? 한산은 아직 못 봤네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이 재밌다고 해서 2가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고 1이 재밌기 때문에 2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이슈가 살아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께 앵커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날 매수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4일 이전에 수급이 들어오면 익절하겠다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메모하시면 아바타2는 개봉일이 12월 14일 그리고 바른손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한번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양봉 위아래 도지가 들어왔는데 분봉상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보면 장 초반에 누군가는 한번 샀죠. 쭉 안 사고 있다가 누가 한 번 더 삽니다.
샀더니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호재가 지금 재료가 나온 게 없으니까 매도를 한 거거든요. 제가 해석이 저는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거래 대금 터지면 산 겁니다. 그래서 산 걸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봉상, 일봉상 자체는 누군가 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매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12월 14일 아바타 개봉까지를 보고 급등을 나오면 저처럼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많은 관련주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오늘 보니까 바른손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른손, 아바타2 수혜주라고 만약 시장이 받아들인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한 전제를 확인하세요. 받아들인다면 아바타2 관련주로 바른손 큰 흐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들은 여러분 모르시니까 노란톡방에 제가 대응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조에서는 바른손을 주전으로서 기용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이기도 한 만큼 중국 봉쇄 완화 수혜주인 것으로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준 감독님께서는 또 새로운 시선으로 바른손을 바라봐 주셨어요. 현재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의 후속작이 개봉 일정 관련해서 시나리오 매매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선수가 또 바로 바른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흥행 순위에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영화인 만큼 아바타 후속작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흥행 성과를 내줄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 개봉 이전까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장의 반응도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준 감독님과 특별히 또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비조에서 또 이름을 올렸던 선수들, 태영건설 선수와 삼성생명 선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슈랑 좀 동떨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시청자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얼어 있습니다. PF 대출도 막혀 있고 금리는 자꾸 올라가니까 집을 사고 싶은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차트 보면 태영건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 회사 창립 이후에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최저점입니다. 거의 10년 전 가격처럼 내려와 있는 이유가 건설주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바닥이다, 시세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더 지하 3, 4층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영건설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출전에선 제외를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삼성생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대형주, 우량주인데요. 제가 삼성생명 사실 오늘 22선을 뚫어준 장대 양봉이 4%짜리도 사실 장대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단봉으로 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수익률이 사실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더니 반박 기사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또 반박 기사를 냈더라고요. 하지만 명확한 건 삼성전자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삼성생명도 사실은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사실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대형주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발생되는 다음 주 FOMC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몸집이 큰 삼성생명도 출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영건설 선수와 삼성생명 선수 왜 출전시킬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 들어봤습니다. 사실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업이 현재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녹록지가 않다. 태영건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이 선수가 날개를 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삼성생명 선수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처음으로 법안 소위에 상정이 되면서 현재 약간 뜨거운 감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또 삼성생명의 가치에 가져올 영향으로 귀결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삼성은 지배구조 변경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따라서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벤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B조에서는 바른손 선수가 최종적으로 주전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자, 계속해서 A조 선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A조 선수들입니다. DI 선수가 가장 먼저 이름 올리고 있고요.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선수,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선수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DI 선수입니다. 5.74% 괜찮은 컨디션 보여줬고 5,34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자기 측정, 시험, 분석기구 제조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선수입니다. 7.39% 좋은 컨디션, 3,415원에 종가 형성해줬고요. 주요 포지션은 피부 인체 적용 시험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이오톡스텍 선수 보시죠. 바이오톡스텍 선수는 2.34%, 7,870원에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비임상 CRO 같은 부분들 영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조 선수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네. A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주전으로 출전할 만하던가요? 사실은 기량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PNK를 출전시키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A조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출전을 하게 됐네요.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선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이름도 참 기네요. 이거를 제가 출전시킨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지금 무중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공구몬이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 무중에 대한 이슈가 공구몬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무중으로 올라갔던 노터스나 PNK 같은 경우는 약간의 관련 섹터로 묶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재밌고 어려운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섹터들이 나오는 거죠. 신규 상장주가 무슨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비란 신규 상장주 따라갑니다. 섹터가 다르더라도 말이죠. 무중에 대한 이슈 공구몬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무중에 대한 이슈로 크게 올랐던 보십시오. PNK도 무중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나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재료가 없지만 PNK도 분봉상으로 오늘 올랐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주식이 어렵고도 하고 재밌기도 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PNK가 지금 바닥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엄청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바닥 2,800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공구먼은 시가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한번 나올 거예요.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상 수급을 공구먼을 공략하지 못한 수급이 PNK로 들어올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허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상 매매 트렌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늘 거래안 터진 양봉입니다. 이게 7% 양봉입니다.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공구먼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 내일 PNK가 수급이 내일 또 몰리고요. 또 이 회사는 연말 배당 이슈도 사실 있습니다. 0.89%인가 0.82%를 82%를 연말 배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슈는 없지만 바닥에서 내일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상으로 내일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추천시키는데 추천시켰다가 못하면 바로 빼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PNK 흐름을 저랑 같이 보시면 재밌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선수 이름도 참 긴 그 선수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일단은 출전시킨다라고 결정을 해주셨는데 물론 내일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출전을 했다가 이 선수 다시 벤치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런 만큼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이 선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A조의 다른 선수들 DI 선수와 바이오톡스텍 선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들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우선 DI, 바이오톡스텍 두 종목 모두 캐스팅 출전시키지 않은 이유가 DI부터 보겠습니다. DI는 오늘 기사가 있어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은 어제 제가 자사주 매입, 소각,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매입과 소각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각은 자사주 파는 거기 때문에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소각이라는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 윗꼬리가 크게 달렸거든요.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호재가 먹히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하락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DI는 하락, 좋은 호재 기사가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예상하기 때문에 추천시키지 않았고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이겁니다. 윗꼬리. 상승 나오고 윗꼬리, 상승 나오고 패대기, 상승 나오고 패대기, 상승 나오고 패대기, 상승 나오고 패대기. 이게 왜 그러냐면 종목마다 특성이 있는데 바이오톡스텍 자체가 이런 회사입니다. 좋은 기사를 내놓고 상승을 해서 누군가 매수를 하면 바로 패대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톡스텍 재료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십시오. 급등시켜놓고 패대기, 오른 척 하다가 패대기,
올랐는데 패대기. 이러면 누가 견뎌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톡스텍은 저는 아예 출전시키지 않고 윗꼬리가 너무 미운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조에서는 P&K 피부 임상연구센터 선수가 최종적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공개가 될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선수 낯이 익잖아요. 네, 제가 엊그저께도 삼천당 제약 사실은 와이드 종목으로 드렸는데 제가 보통 동일한 종목을 2번 이상 와이드로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천당 제약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고 지금 삼천당 제약이 오늘 정상 거래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무너질 종목이 아니고 이런 종목 이슈가 있는데 왜 빠지냐 생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후반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11선 지지를 받고 올라와 주었거든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노란톡방에 이미 공개를 해드렸고 시간에 보니까 2%가 넘게 또 시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시장을 보는 저의 눈이 지금 정확히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매매하셔가지고 부자들 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립니다. 삼천당 제약 말씀드리면 제약회사이고요. 지금 이슈가 차트도 같이 볼게요. 차트도 같이 보면 분봉 오늘 11선을 지지하는 양봉인데 이 봉 자체가 2%짜리 양봉이긴 하지만 시간에도 지금 2%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가 지금 이미 올라서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분봉상 보면 장 막판에 보세요. 이렇게 빠졌던 4%가 빠져가지고 제가 어제 미스터 블루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도 되게 차분하게 했는데 오늘 사실 굉장히 활기가 넘친 이유가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이 맞았기 때문이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천당제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시간은 올랐는데 메모하시면 됩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는데 번계약 그러니까 삼천당제약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라는 제품이 유럽 공급 확정 소식이 있는데요. 이 번계약이 2월 달입니다. 2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규모가 무려 690억이고요. 이게 되면 향후 10년간 유럽 15개국에 발생되는 순매출,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순매출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꾸준히 매출이 쌓이는 구조고 그리고 이 아일리아라는 원래 약은 12조 5천억 규모의 그 제약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에도 시작됐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방송이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내서 하는 거고 미스터 블루 때문에 기분도 굉장히 좋고 또 얼굴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천당 제약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한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목금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또 미스터 블루 이런 대응 방안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재료, 차트, 수급 현황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천당 제약은 분할로 접근해서 비중을 키워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는 삼천당 제약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삼천당 제약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져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으시다라는 것이겠죠. 본 계약이 2월인 690억 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신약 유럽 공급 계약 소식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12월인 만큼 아직까지 일정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는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분할로 접근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그런 모습의 와일드카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재료와 차트와 수급 현황은 이용준 감독님께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짚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삼천당 제약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셔서 역시 구간이 명관이고 수익을 줬던 종목이 또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삼천당 제약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주에 마지막 출연이신 이용준 감독님과 남은 시장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감독님께서 금요일에도 또 한 번 무료 공개
공개 방송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 하고 오셨는데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시장 대응 하신다면 더욱더 빠르고 쉽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용준 감독님 이번 한 주도 역시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